나이 들수록 인생의 격은 말보다 기류로 드러난다. 말수는 줄어드는데 이상하게 설득력이 커지는 사람. 감정을 과시하지 않는데도 주변의 무게 중심이 그 사람에게 쏠릴 때가 있다. 이건 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첫 징조다. 그들은 어딘가 고요하다. 억지로 참는 고요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말만 꺼내는 밀도 높은 침묵이다. 불편한 대화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험담이나 과시에도 말려들지 않는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면의 균형이 잡혀 있다는 뜻이다. 철학자 셰렌 키르케고르는 위대한 존재는 자신의 고독 속에서 성장한다고 말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외로움이 싫어서 무리짓지 않는다. 고독을 통과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고독이 가짜 사람을 걸러주는 필터가 되어준다. 특히 중년 이후에 운이 터지는 사람은 오히려 외로워지는 시기를 통해 주변의 잡음을 제거한다. 그건 누가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한 것이다. 그 선택이 만들어낸 맑은 공간에 인생의 새로운 운이 흐르기 시작한다. 침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다. 운은 어디선가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조용히 바깥으로 뻗어갈 때 생기는 파동이다. 고요한 사람에게 운이 스며든다.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이 들어 인생이 바뀌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고 억지로 지우는 것도 아니다. 감정의 끈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놓는다. 사르트르는 말한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때만 존재할 뿐이다. 이 말은 과거가 계속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을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운이 열리는 사람은 바로 이 반복에서 빠져나온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수십 년째 반복해서 말한다. 누군가에게 한 말을 다른 이에게 또 꺼낸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쓰일수록 생생해지고 결국 지금의 선택과 내일의 방향까지 틀어버린다. 반면 대운의 조짐이 있는 사람은 기억을 보관할 줄 안다. 꺼내어 분노하거나 부여잡고 흘리지 않는다. 기억은 남아있되 감정은 더 이상 거기 머물지 않는다. 그 차이가 인생의 주도권을 바꾼다. 운은 감정과 연결된 흐름이다. 같은 감정 안에 머물면 같은 패턴만 되풀이된다. 하지만 감정을 달리하면 사고가 달라지고 결국 다른 현실로 진입한다. 감정을 끌고 가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고 감정을 놓아주는 사람은 미래로 이동한다. 그건 선택이고 그 선택이 삶의 레일을 바꾼다. 대운의 기류는 논리보다 직감에서 먼저 흐른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다. 그 방향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처럼 조용히 안쪽에서 올라온다. 평생 이성적인 선택만 해온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이건 아니야. 왠지 저건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판단은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정확했던 선택이 된다. 융은 말한다. 무의식은 언어 이전의 진실을 안다. 직감은 그 무의식에서 오는 신호다. 운이 열리는 사람은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무시해온 내면의 감각을 다시 읽고 거기서 방향을 잡는다.
특히 중년 이후 삶이 바뀌는 사람은 머리보다 느낌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다. 그건 과학적 사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얻어진 몸의 기억을 믿는 것이다. 재미있는 건 그 직감은 종종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다만 그동안은 주변의 기대와 기준 때문에 무시당했을 뿐이다. 그 감각에 다시 빛이 들어올 때 인생은 아주 다른 축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설명이 되지 않는 확신이 들 때가 있다. 그걸 따르는 사람에게 운은 방향을 틀어준다. 가장 깊은 자신과 연결될 때 기회도 그곳에서 깨어난다. 진짜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운이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꾼다. 화려한 무대에서의 태도보다 지켜보는 이 하나 없는 일상에서의 품격이 그 사람의 진짜 궤도를 만든다. 플라톤은 말했다. 사람의 진가는 그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로 알 수 있다. 운이 터지는 사람은 이 어둠을 방치하지 않는다. 작은 습관, 말투, 혼자 있을 때의 태도를 점검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라도 더 정제해서 고르려 하고 같은 행동이라도 타인에게 미칠 여파를 계산한다.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사람됨이라는 내공을 만든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태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쌓은 품격은 어느 날 한순간 예상치 못한 기회 앞에서 드러난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그 고요한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면을 단련하고 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준비된 기회도 정교해진다. 대운이 오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자세가 결국 인생 전체의 선을 그어주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말로 판단하지 않는다. 진짜 영향력은 말솜씨가 아니라 느낌에서 온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설명은 없지만 묘하게 신뢰가 가는 사람. 그건 삶의 궤적과 내면의 진실성이 만들어낸 향기 같은 것이다. 칸트는 말한다. 진정한 도덕성은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때 드러난다. 이 말은 진짜 도덕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운이 터지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기준과 감각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그 일관성은 결국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 사람 앞에서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허세나 방어 없이 있는 그대로 머무를 수 있다. 그건 상대가 안정되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다. 말은 과장될 수 있지만 느낌은 속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총합은 언어로 포장되지 않는 무언의 파동이 되어 타인의 감각에 남는다. 신뢰는 결국 감정의 언어로 형성되는 것이다. 운이 열리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기류에 민감하다. 자신도 모르게 무례해지는 순간을 다듬고 억지로 잘 보이려는 순간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마음의 긴장이 빠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도 안정된다. 말로 얻는 호감은 쉽게 식지만 느낌으로 쌓인 신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쌓일수록 사람과 기회가 모인다. 삶은 점점 익숙해지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어떤 선에서 멈추는 법을 배운다. 이 정도면 됐지. 내 나이에 뭘 더 바라나. 그 말들은 위로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걸어놓은 숨겨진 멈춤 신호다. 그런데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이상하게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남들이 말리는 순간에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고 모두가 내려놓는 나이에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 심지어 그 변화는 누구에게도 공표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올라간다. 니체는 말했다.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높이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규격 안에 가둔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규격 안에서 산다. 지금의 실력, 지금의 관계, 지금의 건강. 다들 비슷하게 늙고 비슷하게 지치며 자신이 가진 한계선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운이 터지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지금의 위치를 중간 지점으로 여긴다. 심지어 실패조차도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좌표로 쓴다. 남들은 안 보이는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피로감보다 축적될 결과를 본다. 특히 나이 들어 대운이 트이는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분주하다. 하루를 버티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하루를 쌓아가는 데 온 에너지를 쓴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무섭도록 분명해진다. 자기 자신에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계속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리고 그 확장은 결국 운이라는 이름의 기회로 되돌아온다. 대운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나의 기준이 달라질 때 시작된다. 그것이 조용히 궤도를 틀어놓는다. 사람은 흔히 환경 탓을 한다. 운이 없었다. 시대를 잘못 만났다. 가진 게 없어서 너무 늦어서. 이 모든 말은 겉으론 현실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숨겨진 고백이다. 그러나 삶이 달라지는 사람은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꺼낸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실패도 고생도 어정쩡한 지금조차도 남 탓하지 않고 상황 탓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선택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권한을 다시 손에 쥐겠다는 선언이다. 존재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한다. 존재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향한 투사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상태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실제로 대운이 터지는 사람은 피해자 감정을 빨리 내려놓는다. 그건 단호하거나 차가운 게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절실히 감정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계속 연민하지 않는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엔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다.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먼저 점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기 드물기에 한 번 만난 사람도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이 상황이 왜 왔는가를 따지기보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사람. 그 질문은 곧 운의 입구가 된다. 책임은 무거워 보이지만 그 안엔 선택의 자유가 함께 들어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손에 쥐는 사람에게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기회를 건넨다. 어떤 이는 늘 사람 때문에 다친다. 믿었는데 배신당했고, 도와줬는데 외면당했고, 좋게 대해줬는데 결국 나만 손해였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 보는 눈이 과거의 기준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운이 열리는 사람은 이 눈부터 다르게 만든다. 표면적인 호감이나 조건보다 상대의 말 너머를 본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말이 끝난 뒤의 공기를 살핀다.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남겼지만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다. 무비판적으로 타인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옥에 밀어넣는다. 실제로 삶이 바뀌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미를 급히 부여하지 않는다. 누가 날 좋아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예의 바르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긴 호흡으로 관찰한다. 처음부터 친절한 사람보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사람, 평가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기분이 아닌 가치관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면 자기 자신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람을 무조건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지 않게 되면 자기 안의 판단 습관도 점점 정제된다. 관계의 질이 올라가면 삶의 질도 바뀐다. 왜냐면 운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이다. 지금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데는 누구를 자르느냐보다 어떻게 보는지를 바꾸는 것이 먼저다. 사람을 다르게 보면 기회도 다르게 보인다. 그 눈이 깊어질수록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안정을 원한다. 안정된 관계, 안정된 직장, 안정된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이 들어 운이 트이는 사람은 바로 그 안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의심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안정인지 아니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덮기 위한 가짜 안정감인지 아주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을 안정이라고 착각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를 가족을 위해서라며 포장하고 도전을 미루는 이유를 현실적이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들은 실은 내 안의 불안과 불신이 만든 방패다. 실존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진짜 만남은 두려움을 통과할 때 시작된다. 이 말은 사람 사이에도 적용되지만 사실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닿는다.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 이대로가 낫지 않을까 하는 속삭임과 싸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유혹은 참으로 그럴싸하다. 안정적인 수입, 익숙한 업무, 감정적으로 덜 불편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로 충분히 포장된다. 하지만 삶이 크게 바뀌는 사람은 그 안정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다시 묻는다. 그리고 때로는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선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머물면 나는 멈추겠구나. 안정에 머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안정을 변명의 이유로 삼는 순간 운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반면 변화를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움직인다. 그 움직임은 처음엔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점점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도착점인지 아니면 머무름을 가장한 정체인지 매일 조금씩 묻는 태도다. 운이 바뀌는 사람은 언제나 움직인다. 눈에 보이는 크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내면의 기준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가짜 안정감을 벗겨내는 용기는 나이 들어 가장 귀한 변화의 문을 연다. 삶이 흐르면서 많은 것을 잃는다. 젊음, 열정, 누군가의 사랑, 때로는 꿈까지. 그래서 나이 들어 운이 트이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았어. 하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운이라는 건 단순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 끝에서 피어난 열매였다. 대부분은 이 연결을 모른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아파하는지, 평생 남의 기준,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자기 마음의 방향을 놓친 채 어른이 된다. 어떤 사람은 평생 부모의 기대에, 어떤 이는 사회적 역할에 묶여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미룬 채 수십 년을 산다. 그러다 문득 어딘가 고요한 시기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를 듣게 된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일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지? 지금 이 삶이 나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통증을 동반한다. 어떤 질문은 무너뜨리고 어떤 질문은 낯설게 만든다. 하지만 바로 그 물음들이 대운이 시작되는 진짜 관문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겉이 아닌 속에서 다시 묻는 사람만이 삶의 본질적인 축을 되찾을 수 있다.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다. 진정한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남이 원하는 모습을 쫓아 살다가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끝끝내 미루고 만다. 그러나 운이 트이는 사람은 이 두려움과 직면하는 순간을 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관계는 나를 존중하는가? 나의 하루는 누구의 기대 속에 놓여 있는가? 그 질문을 붙든 사람은 변한다.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구조적인 변화. 사람을 다시 고르고 환경을 정리하고 자신의 언어로 생각하며 삶의 밀도를 다시 세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 된다. 왜냐면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인생도 가볍게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운이란 건 결국 남이 밀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불기 시작하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방향이 되고 속도가 되고 끝내 삶 전체를 들어 올린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 대운 터지는 사람들의 7가지 징조를 철학적 시선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운은 멀리 있는 것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조용히 깨어나는 순간들이었지요. 그 침묵의 순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당신에게 세상은 마침내 응답을 보냅니다. 물 흐르듯 조용히 이어지던 이야기를 이제 이 자리에서 잠시 멈추려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삶의 결을 함께 바라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으로 조용히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는 이 여정을 이어갈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그 또한 소중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진짜 변화는 말없이 다가오고 가장 큰 운은 고요한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